이어서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가 양수래요. 그리고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A 곱하기 B에 대한 값을 찾으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가조건에서 뜬금없이 이상한 식을 하나 던져주고 나에서 f0가 f2보다 1이 크다라는 힌트를 주면서 그 두 개만을 가지고 찾을 수 있다라고 문제에서 줬죠.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일단은 6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좀 풀어본 결과 좀 이런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걸 가지고 좀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하 합성함수 때 이 개념을 들어보셨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기함수의 우함수를 합성하면 우함수다. 우함수의 우함수를 합성하면 우함수다. 우함수의 기함수를 합성하면 우함수다. 기함수의 기함수를 합성하면 기함수다. 이 내용을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이거를 심화시킨 내용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속함수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져요. 즉 대칭축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나오는 합성함수는 x는 a가 반드시 대칭축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려보시면 되게 당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이 내용이 첫 번째 거 내용입니다. 속함수가 우함수이기 때문에 겉함수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속함수가 우함수니까 그냥 우함수가 나옵니다. 이것도 속함수가 우함수니까 겉함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함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 자, 두 번째는 속함수가 a, 0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겉함수가 우함수면 합성함수는 x는 a를 대칭축으로 갖습니다. 신기하게도 대칭점으로 출발했다가 대칭축으로 바뀝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고 여기가 a여서 여기가 a가 됩니다. 이 부분이 누구냐면 이 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 거. 속함수가 기함수죠. 기함수가 0,0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를 만났냐? 우함수를 만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기가 0이니까 x는 0에 대해서 대칭인 우함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그럼 세 번째, 요 2번 내용을 좀 더 응용시키면 돼요. 속함수 a, b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는 애가 겉함수 x는 b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는 애를 만나면 최종 합성함수는 x는 a를 대칭축으로 갖습니다. 참고로 속함수의 y 값이 겉함수의 x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때 다시 한번 속함수의 x값을 기준으로 대칭축이 형성이 됩니다. 3번은 지금 문제에서는 필요는 없지만 여기까지 이제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짚어드린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이 오른쪽에 놓여있는 함수의 조금씩 특징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함수의 특징을. 자, 첫 번째 요 자리 x3승이라는 요 자리에다가 코사인 파이 x를 합성시킨 상태입니다. 자, 코사인 파이 x라는 이 함수는 x는 0, 1, 2, 3 요런 애들이 다 대칭축인 애들이에요. 그러니 이걸 여기 합성했으니까 얘는 똑같이 x는 0, 1, 2, 3 이런 애들이 대칭축이에요. 됐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놓여있는 이 위에 거를 먼저 볼 건데 얘는 x제곱에 sin 파이 x를 현재 우리가 합성한 겁니다. 근데 sin 파이 x라는 얘는 0,0, 1,0, 2,0 이런 거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걔가 누구를 만났죠? 우함수를 만났죠? 그래서 우함수를 만났기 때문에 얘는 결론적으로 x는 0, x는 1, x는 2
그러니까 요 부분이라고 하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요거를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합성했기 때문에 x는 0, 1, 2 얘네가 대칭축이다 라고 정리가 되고, 그게 다시 결론적으로 누굴 만드냐면 익스포넨셜의 x승에 다시 합성이 된 거죠. 이 대칭성을 갖고 있는 애가 여기 합성이 된 건데, 대칭축을 갖고 있는 애가 합성이 되면 계속 그 대칭축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x는 0, 1, 2, 3 이런 애들이 다 대칭축인 거예요. 근데 그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됐다? 곱하기가 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둘이 곱해져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유지가 되고 거기에 플러스 b 상수함수를 줬는데, 상수함수는 우리 정구간 그냥 다 가로선이니까 당연히 x는 어떤 거에 대해서도 항상 대칭성을 갖겠죠. 얘도 x는 0, 1, 2, 3 이런 거 다 대칭성이 가지니 결론적으로 이 함수는 x는 0, 1, 2, 3 이런 애들을 가지고 다 대칭축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설정이 된 겁니다. 현재 상태가. 근데 문제에서 두 번째 힌트에서 봤더니 f0과 f2라는 이 수치를 줍니다. 즉 x값이 0과 2. 그럼 우리가 대칭축 개념 중에서 가장 쓸 수 있는 숫자는 1이라는 숫자를 쓰는 게 좋겠구나. 왜? 0과 2의 정 가운데가 1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x는 1 대칭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x는 1에 대해서 대칭성이면 fx를 f의 2-x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족권에 있는 내용을 fx의 제곱 플러스 2fx라는 개념을 f의 2-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2f의 2-x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거고, 얘를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제곱 마이너스 f의 2-x의 제곱 플러스 2배의 fx 마이너스 f의 2-x 그것이 제로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묶어주시면 fx 마이너스 f의 2-x fx 플러스 f의 2-x 플러스 2는 제로여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이 내용은 fx가 x는 1에 대해 대칭이다 라는 내용이고, 요 내용은 참고로 fx 플러스 f의 2-x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준 거니까 fx가 x는 1, 마이너스 1에 대해 점대칭이다 라는 힌트를 준 겁니다. 됐죠?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곱하기니까 또는 이라고 연결됐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봤듯이 F0과 F2는 이미 같지 않습니다. F0과 F2는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 요 대칭성은 깨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가족권에서 요 힌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라고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또 무슨 말을 주냐? 연속한대요. 연속하는 fx. 근데 fx가 1,-1에서 점대칭이랍니다. 그럼 따라서 f1이라는 것을 마이너스 1이라고 설정할 수 있겠죠. 됐죠? 그리고 f0과 f2를 줬으니까 그 두 개를 더한 거는 마이너스 2다. 이것도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두 번째 거에서 나에서 f0를 마이너스 f2가 1이다 이렇게 줬기 때문에 다음같이 여기서 계산해 주시면 f0를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f2를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가족권에 다시 대입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f0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을 대입해 주시면
왼쪽 제곱해서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 오른쪽에 전부 다 집어넣겠죠? x자리에 0을 집어넣을 거니까 넣어주시면 나오시는 게 a 플러스 b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f1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힌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왼쪽부터 집어넣어 주시면 1 마이너스 2가, 즉 마이너스 1이, 또 다시 오른쪽 식에서 다 집어넣어 주시면 나오시는 게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위아래 더해 주셔서 절반하시면 b는 마이너스 8분의 7 이렇게 정리가 되고, a는 위에서 아래 거 빼줘서 절반하시니까 8분의 1 돼가지고 a 곱하기 b는 결국 마이너스 64분의 7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물론 여기서 a가 양수라는 조건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약간 이런 내용도 생각할 수 있죠. 요 함수는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x자리에 fx가 합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의 최소값 마이너스 1이 결과적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애도 최소값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 합성함수의 극값의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겉함수의 극값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fx가 서로 같을 때, 즉 현재 지금 계산이 다 끝났죠? x가 1이 이미 극소고 그 극소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a의 부호입니다. 부호일 뿐 별로 중요하지 않다 라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주긴 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a 값의 여러 개 중에서 선별하는 내용은 아니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답은 2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실수 A, B, K에 대해서 두 점 다음 같이 있고 그것이 요거 위에 있다 하는데, 지금 점의 좌표를 좀 봤더니만 Y의 값들이 전부 다 X에다 K를 더한 것 같죠? 그래서 그것에 만족시키는 X값이 현재 A랑 B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고 저에서 점 A에서의 접선과 그리고 이것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줬기 때문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 내용을 쓰겠죠. 그럼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해야 되는데 x랑 y가 다 있으니까 음함수 미분을 써줍니다. 따라서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x dy dx 플러스 4y dy dx, 이것이 현재 제로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2y는 dy dx 2x 마이너스 4y, 따라서 dy dx를 x-2y 분의 x-y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점 A부터 대입해 주시면 이제 분모는 A-2배 A 플러스 K, 분자는 A-A 플러스 K, 그리고 이제 B도 있으니까 B는 B-2에 B 플러스 K, 얘는 B-B 플러스 K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게 마이너스 1이다.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주시면 밑에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K, 여기도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K, 그리고 분자는 마이너스 K가 K제곱, 요것이 현재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정리가 되기 때문에 곱해서 넘어가면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K는 AB 플러스 2K를 기준으로 A 플러스 B 플러스 4K제곱, 따라서 5K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K 플러스 AB가 현재 제로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K제곱의 값을 구하라 되어 있는데 우리 A, B, A랑 B가 요런 특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여기 집어넣을 겁니다. 위에 있다 했으니까 대입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x 플러스 k 플러스 2의 x 플러스 k의 제곱, 이것이 15다. 참고로 이걸 만족시키는 x는 a와 b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2k제곱은 15 지워주시고 그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2k제곱 마이너스 15는 0이다. 정리가 되면 이것을 만족시키는 x가 a랑 b였으니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k라 쓸 수 있고 a, b는 2k제곱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그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넣어주시면 5k제곱 플러스 여기 바뀌니까 4k제곱 그러면 요거는 플러스 2k제곱 마이너스 15가 제로다 이렇게 정리가 되니 3k제곱이 15다 따라서 k제곱이 5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고 수열 BN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같이 특징을 따라간다. 자, AN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그대로 그 숫자를 갖고 올 건데 작거나 같으면 전부 다 마이너스 1로 바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서 이런 내용을 봤는데 지금 일단은 급수가 수렴을 한다 했으니까 리미트 우리 b의 2n-1 0으로 수렴해야 되고요. 리미트 b 2n도 0으로 수렴해야 돼요. 즉 홀수항도 그렇고 다 짝수항도 그렇고 다 0으로 들어가는데 얘가 어떻게 보면 등비수열의 한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등비수열의 일부분이니 요걸 토대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겠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가 있는데 여기 위에서는 또 홀수합, 홀수끼리의 합을 보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고 짝수끼리의 합을 보면은 8이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즉 부호가 서로 달라요. 자, 물론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있긴 하지만 얘가 어느 한 종류의 이제 그 무한 등비 급수 형태를 따라갈 거고 위에가 이제 홀수이게 되면은 1-r제곱분의 뭔가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1-r제곱분의 뭔가가 나와서 나오는 수치일 겁니다. 근데 이 결과가 서로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는 이 분자가 서로 있던 부호가 달라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짝수항과 홀수항의 부호가 다를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r을 음수로 설정하는 게 좋고 여기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이런 숫자를 설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열이라는 개념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죠. 함수이기 때문에 요것도 약간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좀 접근해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미 줬어요. 세 번째 b는 했을 때 다음에 대한 값을 찾아보라고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일단은 생각해 보면 일단은 홀수가 음수일 가능성이 크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홀수 자리에 음수를 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주면 첫 번째가 음수가 이렇게 있고 이거 참고로 AN이에요. 그래서 이게 N축이겠죠. 그러면 이 다음에 약간 이런 형식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관계에 있는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낮은 데 있으면 이 숫자들을 전부 다 여기로 보정해 줄 수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하는 말이. 그렇죠? 이렇게 숫자를 보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상태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봤을 때 짝수들은 이렇게 더하는 것들 즉 요렇게 해서 최종 합을 구하면 8 이런 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거 홀수들은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지금 홀수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최종 합을 구하면 그게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미 홀수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출발한 합이 마이너스 1이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위에 거는 1-r제곱분의 두 번째 항 A2
이렇게 출발하기 8이면 되고 밑에 거는 1-r 제곱분의 다섯 번째 항 요게 마이너스 1이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나눠요. 그러면 r 3승이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걸 이제 그대로 대입해줘요. 대입해주시면 a2가 8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돼서 6 이렇게 정리가 되니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2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AN에다가 절대값을 전부 다 씌워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값들은 결과적으로 12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이런 느낌으로 간 숫자들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2다. 이렇게 정리하셔서 24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